비슷하게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들의 꿈.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집 짓기. 그 꿈을 이뤄주는 건축가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선망해온 직업입니다. 책에서 보는 건축가는 멋있잖아요. 그게 미디어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왜 누가 슈트 입고 다녀? 아무도 모르는 무지무지한 스트레스 겹겹겹겹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업보다는 훨씬 빨리 늙고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하게 되죠. 계속되는 돌발 상황을 해결해야 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싸움을 견뎌야 하는 건 집짓기가 하나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청정 자연 속에서의 삶. 그러나 때로 그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급하게 제주도에 도착한 김창균 소장.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창균 소장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곳에 두 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뭐가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왜 또 주방팀이 주방팀도 같이 있고 일단 이쪽 오셔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공 날짜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마무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여기만 불 타도 싱크대 미치겠다 진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제 두 집이고 이제 주방 가구 이제 업체한테 꽤 많은 계약금을 50% 이상 두 집 합치면 꽤 큰데 그거를 50% 이상 내고 이제 제작해 주세요 했는데 업체가 잠적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뭐 저희도 그렇고 시공하시는 분들도 건축주분들도 그렇고 다 지금 텅 비어있는 주방. 며칠 전에 들어왔어야 하는 싱크대도 주방 가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방뿐만이 아닙니다. 외벽 공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후발 업체가 지금 만들고 간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들떠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뜯으려고 뜯어서 다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여기는 또 안 들뜨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거를 뜯고 다시 수축해가지고 다시 바꾸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착공하기 전에 이제 금속 팀은 생명이 정교함이다. 근데 이 정교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작업한 것을 다시 뜯어야 하는 상황. 속이 타들어갑니다. 소장님 지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아 아니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외부의 금속을 담당하는 팀이 계셨는데 한 80%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벽돌 상부에 이 마무리를 하시고 하셨는데 그분도 또한 지금 없어지셨어요. 잠적한 금속팀을 대신해서 다른 팀을 섭외했지만 이번엔 작업이 엉망입니다. 이게 무슨 철공소에서 막 끌어들이신 것 같다 왠지. 아 왜 그분들은 또 사고를 치고 도망가. 아 말이 안 되는 거네. 일단 뭐 이대로는 정해진 날짜에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여보세요? 배 실장. 네, 난데 주방 가구 네. 제작하던 팀이 연락처를 잠적을 해버렸대. 그러면 아예 설치 자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아예 안 돼 있어. 협의- 그럼 그동안 협의 본 자료도 전혀 없고. 없지. 그분이 다 지금 어디로 가신지 모르니까. 사무실은 다른 별일 없고? 지금은 특별히 수고. 네. 소장의 전화 한 통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의 건축설계사무소.
부장님 오셨어요? 네. 여기 도망갔대요. 네? 도망갔다고. 누가요? 가구업체가. 아 진짜? 네. 어떻게 그러면? 뭐 따로 다른 데 알아봐야죠. 그리고 금속팀도 도망갔고. 그쵸, 올 것이 왔다. 공사라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작은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영세한 시공사랑 같이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돌발 상황이 많이 나오죠. 공사하는 과정에 사라진 사람도 있고 돈만 받고 사라진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건축주가 아예 공사 진행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를 땐 그때는 놀랍죠. 제가 얘기한 거 말고 다른 사항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네. 이번에는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또 일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해보셨던 이번에도 해결은 담당 디자이너의 몫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믿을 만한 업체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주택 2개를 주방을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 입주 날짜가 좀 촉박해가지고 이게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축가는 아티스트인데, 저희가 되어야 하는 거는 맞는 가제트, 다양한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사건 사고에는 굳은 살이 박힌 건축설계사무소. 이곳이 문을 연 지도 10년이 됐습니다. 설계사무소의 창단 멤버이자 2층을 책임지고 있는 최병영 이사와 2층의 유일한 대리 홍상원 씨, 3층의 막내 이조은 씨, 설계사무소의 대표 김창균 소장과 3층의 살림꾼 배영식 실장. 이들을 포함해서 13명의 건축가가 모여 다양한 하모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장을 제외하면 평균 연령 약 32세.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 독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젊습니다. 개성 강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좋은 집을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창균 소장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배영식 실장과 외부 미팅이 있죠. 지금 건축주분 살고 계시고요. 61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64년도에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문화재 아니에요? 문화재야. 집은 되게잖아. 가서 보면 1층짜리 집인데. 중축하시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워낙 그 증축할 수 없는 구조야. 그래요. 나무로 지은 진짜 옛날 진짜 완전 다 썩어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를 저 위에다가 다 대고 왔어요.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대지를 실측하기 위해 찾아온 정릉의 집. 한눈에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집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을 자랐을 나무와 풀이 우거진 마당과 아담한 1층 집, 곳곳에는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의뢰인은 3대에 거쳐 이곳에 살았는데요. 최근 집을 다시 지을 결심을 했습니다. 벽도 이제 많이 금이 가고 그랬어요. 저쪽에 보면. 그리고 창도 이제 너무 단창이고 춥고, 그리고 저희 이제 자녀들도 있으니까 요즘 집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어서 나중에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제 위층에 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게 세월의 흔적이다. 꽃도 그냥 그대로. 참 여기 옛날 우물이 있어. 이거 참
지금 딱 해서 이제 이거 진짜 시원하다. 오. 수도도 없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우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건 허가를 받고 덮으려면 덮고 그대로 존치하려면 존치하고 하는 건데. 이 우물은 가급적 살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딱 냄새 맡아보니까 저 하천물이랑 거의 같은 물이겠죠, 지금 이게? 땅 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지하수. 수도가 건설되기 전에는 저거를 생활수로 사용했어요. 제일 깨끗한 물이었어요. 자동 펌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와, 이게 67, 77, 87, 97, 2007, 52년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름지만. 그러니까 산 거주하신 지, 그리고 지어진 지는 61년. 와우! 나보다 오래 살았어. 웬만한 그런 집 잘 없는데, 어디 가도.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둘러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실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 옛집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1m 정도 됩니다. 지금 웬만하면 이 나무들은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야. 웬만하면. 이쪽이 죽고 이쪽이 사는 거야. 야, 신기하다. 죽은 나무에서 자란다고 하니까 이게 딱 이렇게가 죽어있네. 그냥 밀어버리기엔 아까운 것이 많습니다. 기억이지, 기억. 이게 진짜 고벽돌인데. 그치. 이거 털어다가 이거 다시 쓸까? 하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벽돌, 그치. 그런 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굴뚝으로 사용했던 자리엔 오래된 벽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철거하면서 잘 털어가지고 잡티 제거하면 어디든가나 이렇게 낮은 담이나 혹은 화단에다 쓰면 이제 그게 역사가 되는 거니까 버리긴 좀 아깝다. 이건 나중에 철거할 때 빼서 활용하자 그래야 되겠다. 모든 것이 가족의 추억입니다. 물탈이죠, 물탈. 구석구석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집을 보실 때? 뭐 그렇죠. 이제 그 땅에서부터 집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놓치는 부분 없는지 또 설계하다가도 또 몇 번 와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땅을 놓치면 또 집 자체가 나중에 미스가 되면 안 돼서 결국 이제 이분들의 그 정말 50여 년 동안에 사신 그 기억, 추억, 앞으로 또 50년이 더해지면 진짜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맡아서 하는 거니까 너무 어깨가 무거운 거잖아요. 집을 지을 땅을 둘러보는 것은 설계의 시작입니다. 60년 된 집은 건축가들의 손을 거쳐 2세대가 따로 또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지만 오래된 우물만큼은 여전히 마당을 지킬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시각적으로 묻혀 있었다면 이제는 좀 드러내서 오히려 그 자리를 뭐 그늘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옛날에 우리가 빨래터 있듯이 그렇게 해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박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좀 담아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가족을 닮았던 옛집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집에도 50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질 것입니다. 설계가 완성되기까지 집은 수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3층 팀의 회의 시간. 이번 설계는 부부를 위한 집입니다. 이 두 부부는 이제 아이가 없으시고 앞으로도 가질 생각이 없으셔서 자유로운 공간을 원하시긴 하는데 뭐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유로운 공간을 내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집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미팅이 잡혀 있는데요. 바로 노출되는 게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가장 의견이 분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용도가 제일 중요해요. 용도가 안정해지면 다 기본적인 용도는 그때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층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1층을 그냥 근린생활시설인데 그런 사랑방으로 쓸 거냐 그냥 카페 같은 2층은 학원이니까 어쨌든 근생일 거고 3, 4층은 주택이지. 그러니까 2층으로 학원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층을 학원을 하고 2, 3, 4를 면적이 계단이 들어가면
주상복합 건물의 층별 사용 용도에 대해 다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설계에 정답은 없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의견이 맞고 말고 한 게 아니고 이거를 내일 가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설명한 거니까 아직은 사실 오늘 네. 한 가지 지금 자기들은 다 준비했던 건데 아직 준비 안 된 게 있어. 오늘 지금 빨리 퇴근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 생긴 거지. 일거리가 하나 더. 그렇네요. 빨리 만들어요. 결국 모형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담당 디자이너인 이조은 씨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집 모형을 만듭니다. 모형은 설계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새로 만든 모형은 1층을 비교적 넓게 만들어 학원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집. 이제 선택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오늘 출장은 소장과 이조은 씨가 함께 가는데요. 흔치 않은 조합입니다. 상주까지 가는 길.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우리 지금 만약에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필요한 거요? 옛날에는 뭐 소장님 라쿠라쿠 침대 하나 사주세요. 그럼 물질적인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다 떠나서 그러니까 그때 제일 절박한 게 필요한 거잖아. 그때는 야근 촬영을 하도 많이 하니까 잠잘 데가 없는 거야 사무실에. 라쿠라쿠 침대 사주면 내가 밤에 자다가 아니 밤에 일하다가 펼쳐놓고 그냥 자고 잠깐 자고 막 이러는데 아니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중간중간에 자꾸 먼 산을 보고 졸리니까요. 그게 이제 뭐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삶의 패턴이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당연히 세대 차이 있고 그건 그냥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나 세대 차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고 재밌게 가는 거죠. 근데 말을 꽤 많이 했을 텐데요. 상주 시내에 자리 잡은 의뢰인의 집. 지금 완전 그 옛날에 피난민 막 내려와서 만들어진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고. 골목이. 뭐 저걸 살겠으면 김창균 소장은 계약을 할 때 이곳에 왔었지만 조은 씨가 직접 집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 두 분이 이 집을 헐고 새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낮았어요? 예, 네. 옛날 집이다 보니까 집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놨고 바닥도 이제 조금 그 다시 보일러 깔고 하느라고 이제 올려가지고 청고도 좀 낮고 그래서 이제 청고가 좀 높은 집에 살고 싶어서 옛날 집은 청고가 조금 낮아가지고 오래된 집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낮은 천장과 여기저기 수리한 흔적들. 의뢰인의 할머니 때부터 살았던 50년이 넘은 집입니다. 이곳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부부만을 위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 아직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 삶을 고스란히 담는 거로서
3, 4층을 가고 1층은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거는 1층이 좀 작게 나오고 어떤 거는 1층이 좀 크게 나오고 막 그래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동하는 계단은 김창균 소장이 집의 형태를 잡으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집주인이 원했던 층고 높은 집입니다. 네. 근데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천정 높은 1층 우리가 로망했던 1층 천정 공간이 높은 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럴 줄 알고 다시 피드백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설명드린 약간 내려가서 충분히 된다. 내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천정고는 그만큼 확보를 하는 거죠. 층고가 높은 집은 일반형보다 1층 면적은 좁지만 층고는 30cm나 높습니다. 유명한 건축가님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무턱대고 이제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촌에도 해주시나요? 했더니 뭐 상관없다고. 그 첫 전화인데 거의 뭐 10분 이상 계속 아니 근데 다 질문하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 이러면 약간 고집도 있으시고 할 것도 한데 되게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직업적인 어떤 뭐랄까 의무라고 봐요. 책임감이고 의무죠. 그게 뭐 정말 오지 산골이라도 저를 찾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래서 가급적 일을 거절하진 않아요. 나를 찾아주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내 역할을 해서 그 자리에 정말 하나 잘 해놓으면 다들 좋아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 안 갈 수 있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규모와 관계없이 어디든 찾아간다는 생각은 김창균 소장이 건축설계사무소를 열고 10년 동안 지키고 있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미팅이 끝나고 의뢰인 부부는 층고가 높은 집을 선택했습니다. 1층은 동네 사랑방이 될 예정인데요. 골목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하나의 좋은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변의 변화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건축물 혹은 작은 공간 때문에 주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제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죠.